안녕하세요. 건강의 참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강 참 정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바로 가셨지요? 소변 후 바로 물 내리지 마시고 나의 소변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 소변의 색깔 상태로 건강뿐 아니라 정신 상태까지 알 수 있다고 해요. 잘 기억하셔서 꼭 건강한 삶 유지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소변은 우리 몸에서 배출된 물질인 만큼 몸 내부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판단되고 있어요. 소변은 옅은 노란색일 때 가장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진한 노란색을 띈다면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의미인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소변색은 무색에서부터 노란색을 거쳐 진한 황갈색까지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을 띨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차이는 소변에 들어있는 유로크로밀이라는 노란색 색소의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만약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색소의 비율이 높아져 노란색이 진해지게 돼요. 유로크로밀이라는 것은 오줌의 노란색 색소로서 크기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노란색 가루이며 오줌을 통해 하루 0.407 정도 배설이 돼요. 담즙장애와 조기급성 간염에 관련한 질병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해요. 소변의 색으로 먼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제일 먼저 녹색빛이 돈다면 채소 섭취량이 많아서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일종의 요로 감염증이 원인일 수도 있으므로 아스파라거스를 비롯한 녹색 채소를 과도하게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소변을 본다면 병원 검사가 필요하니 생각해 보시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붉은색이 띠는 소변일 경우는 붉은 계통의 색소가 들어있는 비트나 블랙베리를 먹으면 소변색이 붉은빛이나 분홍빛이 돌 수 있어요. 비트처럼 붉은색의 음식을 먹은 뒤 소변색이 붉게 변하는 건 아주 흔한 현상이에요. 음식 때문에 바뀐 소변색은 이런 음식을 먹지 않은 다음 날이면 대체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 같은 색소가 든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붉은색 소변이 계속된다면 이때는 방광이나 신장 콩팥에 종양이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 꼭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근 같은 특정 음식은 피부색을 오렌지색으로 변화시키는데 소변색도 마찬가지예요. 주황색 빛깔을 내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요로감염증이나 혈액응고를 막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도 오렌지색 소변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형광빛이 나는 오렌지색 소변을 본다면 이때는 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요. 특히 눈 흰자위가 누르스름한 색깔을 띈다면 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이때도 병원에 가셔서 간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강렬하고 선명한 형광빛 노란색을 띈다면 이는 비타민 섭취량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비타민 B12가 이 같은 소변색의 주된 원인이에요. 하지만 비타민 섭취량이 다소 과했다는 것 빼곤 대체로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비타민 알약 같은 거 드시면 소변이 형광빛으로 노란색일 때 있으셨죠? 그건 괜찮은 거라고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소변이 뿌연 흰색을 띈다면 이는 신장결석이나 상태가 매우 나쁜 감염증이 원인일 수 있어요. 즉 소변과 함께 고름이 밖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건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참거나 미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 꼭 하얀색 뿌연 소변을 확인하셨다면 바로 검사 받으세요. 다음은 푸른색 소변일 경우예요. 혈장 속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인 상태인 고칼슘 혈증이 있을 때 소변색이 푸르게 변할 수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 같은 소변색을 거의 볼 일이 없을 정도로 드문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색 같다 하시면 바로 검사하셔야 합니다. 고칼슘 혈증이라는 것은 비교적 흔한 대사 합병증이지만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혈장 세장 속의 칼슘 농도가 정상치 8.810사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며 혈중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면 구토와 상복부 통증이 나타나고 좀 더 증가되면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고칼슘혈증 원인은 1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악성 종양에 의한 경우가 흔하며 간혹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변에서 마치 비누 거품처럼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소변을 통해 단백질이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 반드시 단백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변 검사를 통하여 단백뇨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코를 톡 쏠 정도의 심한 냄새가 나면 대장균 같은 세균 감염을 의심해야 봐야 해요. 감염된 세균에 의해 소변이 분해되면 암모니아를 생성시키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관리가 되지 않던 화장실에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던 이유이기도 하죠. 소변의 횟수는 수분 공급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기준 하루 58회 정도인데 너무 잦은 소변은 당뇨와 요붕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당근 컷은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서라면 제흡수율이 100%로 체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은 해도 배출은 하지 않는 영양소예요. 당뇨로 인해 당의 제흡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당과 함께 많은 양의 수분 배출을 위해 소변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요붕증은 항이뇨 호르몬 3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묽은 소변이 자주 많이 나오는 질병이에요. 우리가 누는 소변의 양은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항이뇨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데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돼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수분 섭취량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은 소변을 보통 하루에 1.5ml 정도 본다고 해요. 이때 항이뇨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소변을 보는 양이 하루 3일 이상이고 심한 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병이 요붕증이에요. 쉽게 말해서 소변량이 정상보다 많이 나오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붕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중추성 요붕증은 외상종양 감염 선천적 뇌하수체 이상 등으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해요. 갑자기 발생해 심한 갈증을 느껴 물병을 들고 다닐 때가 많고 특히 찬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에요. 신성요붕증은 약에 의해 콩팥이 손상됐거나 다른 콩팥병으로 인해 항이뇨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콩팥에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고요. 요붕증은 수분 공급만 충분하다면 건강상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은 아니며 하지만 심한 갈증과 잦은 요의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드물게 탈수고혈압 등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증상을 자각한 뒤에는 신속히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뇌졸중, 알츠하이머 등 신경 이상 질환자들이 겪을 고통을 떠올려 보면 많은 이들이 마비, 기억력 감소 등 주된 증상을 떠올릴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환자를 괴롭히는 것은 따로 있는데 바로 소변이라고 해요. 신경계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은 신경계가 조절하는 기관인 방광도 조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되므로 많은 환자가 소변을 누를 수 없거나 소변이 계속해서 새는 엄청난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죠. 어쩔 수 없이 삶의 질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소변이 중요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소변 건강에 중요한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수박, 오이, 늙은 호박, 아스파라거스, 팥, 콩. 이렇게 6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장기가 콩과 팥을 닮아 콩팥이라고도 불리는 신장은 혈액 속의 요소 같은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장기이자 우리의 몸 속 생명의 필터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소변을 지나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좋은 음식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신장이 건강하더라도 노화가 진행되면 신장 건강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신장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면서 미리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음식들이 좋은 점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건강한 참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